메나테크 사명자 김창헌입니다. 오늘 강의는 RRTMP를 GPDCA 하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RRTMP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요소 RRTM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NS라든가 프로모션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RRTMP를 잡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5가지 성장 요소라고 하면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 프로모션입니다. 말 그대로 리테일은 다가소비 및 고객 확보, 리크루팅은 회원 모집과 후원 및 정착, 트레이닝은 교육과 습관 들이기, 모티베이션은 동기부여, 행동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 광고 및 판촉 활동. 이 5가지가 네트워크 마케팅 5가지 성장 요소이고 이 5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리테일을 통해서 리크루팅이 일어나고 또 트레이닝이 일어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게 되고 똑같이 내가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난 뒤에 모티베이션이 돼서 프로모션을 하고 리크루팅이 되고 리테일이 되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이 5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파트너가 하는 거,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셀프가 우선입니다. 셀프. 나 스스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리테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테일, 영어로 얘기하면 RE, repeat 그러죠.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테일, 꼬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 바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소매입니다. 정의는 재판매를 안 하는 소비죠. 재판매를 안 하는 소비를 위한 소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상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사서 다시 또 이렇게 팔기도 하죠. 그래서 재판매를 안 하는 소비를 위한 소매다 이거죠.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을 사서 인터넷 유통을 시키는 것은 우리 리테일에 어긋나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근본적인 직접 판매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리테일이라는 것은 매출의 확대를 위한 원천입니다. 이 매출의 확대를 위한 원천, 1회원이 1인의 애용 소비자로 구성이 됐을 때 나만 제품 애용자입니다. 그리고 알리지를 않아요. 그럴 때 4만 PV의 PD가 되려고 그러면 1인당 150 PV를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267명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1회원이 내가 이 제품을 애용을 하고 20명의 애용 소비자를 구성을 한다면 150 PV를 잡았을 때 PD 아주 충성된 고객이나 리더 14명이면 PD를 간다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1회원이 20명이 구성된 사람이 내 그룹에 다 있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리테일의 명수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은 가장 우선적인 거는 내가 제품 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은 고객 관리 15명 이상을 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게 매력의 나를 만들어서 당당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테일의 핵심 가치는 재구매에 있는데 우리의 재구매는 자동 주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내 그룹에서 매달 자동 주문이 몇 명이고 또 새로운 달에는 몇 명이 늘어났는지 그 자동 주문 숫자를 갖다가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재구매나 자동 주문을 내가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 쉽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지구상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는 생명현상의 기적과 같은 가치를 체험시키고 아주 진실로 그분하고 관계를 하면 이 자동 주문은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리크루팅입니다. 이른바 회원 모집과 후원 및 정착입니다. 목적은 리더와 로얄티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회원 모집을 통해서 그분을 로얄티 고객, 충성된 고객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리더로 성장시키고 빅리더로 성장시켜서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리더로 만드는 거죠. 리크루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이 만나기입니다. 많이 만나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명을 만나서 3명을 컨택해서 초대하는데 어떤 분은 5명을 만나서 1명도 초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능력을 통해서 확률을 높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12월 달에 PD들이 읽은 책 리크루팅 명장을 찾아서는 바로 여기에 대한 스킬에 대한 모든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명장을 찾아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하고요. 리크루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비전과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비전이 되고 비전이 된 내가 맨하테크의 비전을 알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의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글리코 산업의 21세기 세계적 확장의 지금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과 신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육, 트레이닝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의는 교육과 이해를 한 나가 파트너의 교육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나로 맨하테크 사업에서 저는 정의를 합니다. 제품부터 회사 보상 비전, 인간관계 리더십, SNS까지 내가 교육을 하고 파트너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나. 트레이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리더십 및 오너십 배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게 리테일을 위한 트레이닝도 있고 리크루팅을 위한 트레이닝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업인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 및 오너십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지식과 경험 습득을 하고 성공자의 습관 들이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자의 습관 들이기. 필요한 것은 STP를 빠르게 많이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죠. 목표라는 책에서 목표 그 성취 기술에서 왜 몇 달에 할 일을 몇 년에 하냐 또는 몇 년에 할 일을 왜 몇십 년 걸려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글로벌 B&B 시스템에 참여하고 스폰서와 상담하고 PD 그룹별 팀워크를 만들고 셀 미팅에 참석하고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가치는 본받기를 통한 복제 그리고 확장성과 청출어람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마지막에 복제입니다. 이 복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나의 자긍심이 있고 창의적인 분들은 복제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본받게 한다는 거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산업혁명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19세기 말에.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돼서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라든가 기업의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본받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본받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받기를 통한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나라를 복제하는 거, 그리고 그 복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장성을 만들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20년 후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설 거다. 일본한테 본받기를 했지만 넘어설 거다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파트너분들이 좋은 스폰서를 본받게 하고 복제하지만 청출어람이 하는 더 큰 리더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트레이닝에서 성과를 위한 교육과 전인적인 교육 두 가지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직급을 가는 거죠. 직급을 가는 방법은 우리 시스템에 다 있지만 3S라고 한번 제가 적어놨습니다. 심플이 뭐냐? 단순해야지 대량 복지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명의 개성이 특출한 어떠한 그 리테일 소비자나 리더들을 갖다가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번을 다니는 거예요. 또 한 명당 어떤 경우에는 10번, 20번을 만나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100명을 시스템 속에서 함께 하는 거죠. 물론 맨 처음에는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리더가 되거나 우리 회사에 좋은 호감을 갖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함께 모이는 거. 그걸 바로 심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미팅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가 모이느냐. 이것이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죠. 최근에는 이렇게 줌에서 만나죠. 줌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파트너와 내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사업의 성공 요인입니다. 사업의 성공 요인은 리테일도 많아지고 내가 모집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후속 저축 후원을 통해서 시스템에 소개해서 미팅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심플하다는 거죠. 심플. 두 번째 스피드. 집중력을 갖고 STP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 정지만 대표님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정지만 대표님이 사업 초기에 지속적으로 했던 1일 5회 STP, 또 최근에도 1일 5회 후원하는 그런 STP를 하고 계세요. 내가 정지만 대표님 같이 되고 싶으면 STP를 1일 5회 하는 거죠.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능력 개발을 하고 또 내가 나에게 전해준 이분보다 또는 기존으로 있는 많은 리더보다 더 큰 청출어람의 빅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S라는 것을 잠시 써놨고요. 우리는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나테크는 다른 네트워크 같이, 다른 다단계 같이 잠깐 1년, 2년, 길게는 5년,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죠. 아주 안정되고 21세기 100년을 구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메나테크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글로벌 B&B 그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리더십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고 섬기는 리더십. 일반 사회에서는 군림하는 리더지만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한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그리고 친구가 많은 리더. 친구가 많은 리더.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여유와 폭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람이 모이는 나가 되면 이 플랫폼 사업의 핵심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모티베이션입니다. 제가 우리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모티베이션의 정의는 성공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사람들이 메나테크의 비전이 대단한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바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이 모티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 나 스스로에게 모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 자가 발전 능력을 가진 분이야말로 정말 그분은 큰 영향력이 있고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죠. 목적은 모티베이션의 목적은 모든 성공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직급을 성취하고 전인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동기가 필요한 거죠. 동기부여. 여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시스템에 조인 돼서 끝없이 본받기,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좋은 책과 유튜브 등 동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우리 PD방에 정지만 대표님께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아주 좋은 동기부여 동영상을 올려주는 거죠. 저도 많은 동영상을 보지만 그렇게 또 새롭게 볼 때 또 내가 과거에 본 거라도 비슷한 거라도 내 가슴에 와닿는 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책과 동영상이 중요하다. 모티베이션의 핵심 가치는 질문과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 성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의 나, 신념의 나, 성장의 나를 만들고 글로벌 시스템을 활용하고 비전의 습변소와 함께하고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면서 모티베이션을 받는 거죠. 모티베이션을 얘기할 때 동기부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충족되는 모든 사업, 그것을 갖고 있는 사업이 메나테크죠. 이 동기부여 욕망은 꿈과 상상력의 힘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보드 멤버, 이사회 의장 스탠 프레드릭 회장님은 첫 번째, 여러분 성공하려면 먼저 상상력의 힘을 키우십시오. 상상력의 힘이라는 거. 동기부여는 내적 가치관이 사업의 가치관과 맞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저는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성실과 진실로 성공하는 사업이 메나테크예요. 밖의 사회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과정을 속이면서도 남들이 보기에 성공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나테크는 진정 진실과 성실로 성공하는 사업이고 성공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존재의 가치인데 존재의 가치의 근원, 생명을 구하는 사업이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이것을 할 때 끊임없이 체험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제품을 주고 또 파트너가 제품을 주면서 생명을 구할 때 끊임없이 나에게 감동이 일어나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사업이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이런 가치가 나의 신념과 사명이 될 때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나의 신념과 사명이 될 때 이 동기부여는 반석과 같이 되는 거죠. 또한 동기부여는
어떠한 경제적 효과에서 나옵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 메나테크죠.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시작해서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1년 안에도 연봉이 1억, 2억까지 가는 사업이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그런 효율성 때문에 모티베이션을 받고요. 또한 내가 여기서 배우면서 이제 비전을 본 분들이 아직 경험이 적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 메나테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또한 나스닥 상장 기업이면서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면 창립된 지 지금 28년째죠. 우리 회사는 최소 50년 이상 영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이 평균 수명이 요새 15년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포춘지 500대 기업이 15년이 안 되는데 우리 기업은 이미 28년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거죠. 왜? 추유 영양소 글리콜을 갖고 있고 이것이 21세기 지금 시작의 단계입니다.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뭐 이런 자기 암시를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성공 철학에서 나오죠.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반드시 2022년 GRP를 간다. 나는 반드시 2022년 6월 PD가 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목표와 성취의 기술에서 암시를 할 때 3P 방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퍼스널, 내가 들어가야 되고, 포저티브, 긍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프레젠트,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나는 반드시 2022년 PD가 되겠다보다는 현재 진행형이 좋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2022년 6월 PD가 된다. 이런 암시를 하루에 100번 이상 할 경우에 인간은 NLP에 의해서 나의 뇌뇌를 갖다가 자극을 합니다. NLP 방식으로. 그래서 굉장한 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메나테크 사업의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왜 메나테크 사업을 하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나의 꿈의 목록을 쓰고 드림보드를 만드는 거죠. 이 드림보드를 만들고 꿈의 목록을 쓰는 게 진정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우러나온 걸 써야 돼요.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꿈의 목록이나 드림보드는 나를 깨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MSA나 MET 또는 그룹 미팅에서 꿈의 목록이나 드림보드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쓰고 난 뒤에 나는 왜 메나테크 사업을 하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나눠주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5가지 틀 안에서 써보는 거죠. 또 경제적 보상은 사람에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나는 메나테크 사업을 통하여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0억? 내 인생에서 10억? 당연히 메나테크에서는 일어나죠. 100억?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큰 돈도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서 500억, 1000억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메나테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현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번 달에 하다못해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보상을 받아보면 나가 동기부여가 일으킵니다.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방법은 내가 보상을 받고 파트너에게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강의라든가 내가 보상을 공부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나는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 얼만큼의 성장을 할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메나테크 사업이야말로 인간을 전인적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우리 PD들이 읽고 있는
이나모리 까지오라는 교세라 회장님의 책. 거기에서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까지오는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일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많은 상황에서 어떠한 부정적 자극을 통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동기부여를 위한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을 때 작은 동기부여가 나와도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6가지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갖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기준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을 높이는 거.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높이 나르고 목표를 향해서 쏜살같이 나는 나는 독수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높입니다. 기준을 높이는 대상이 필요해요. 메나테크의 빅 리더. 정지만 대표님, 본받기를 하면서 내가 정지만 대표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레이 로빈슨 사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저분이다. 내가 왜 정지만 대표님, 레이 로빈슨 사장님 같이 나도 될 수 있어. 현재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지만 대표님이나 레이 로빈슨 사장님 같은 그분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하는 거죠. 정지만 대표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빅리더예요. 시골에서 땅 한 평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걸 본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지만 대표님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나의 기준을 높여요. 또 레이 로빈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전을 8개나 갖고 있는 큰 부자로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하테크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의나 책, 영상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나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족적을 남긴 리더, 이병철이나 정주영, 재결치 이런 리더, 그분들이 족적을 남겼으면 나도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나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기준을 높이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념 체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마릴린 monroe, 세계적인 또 작가 해밍웨이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는 세계적인 위인이 됐어요. 그 누구나 내 생각과 신념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책과 영상을 보고 또한 우리는 맨하테크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큰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성공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나 부처, 공자 거기에 근접하는 우리가 큰 마음, 큰 그릇을 갖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의 책이나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력하고 원대한 꿈과 목표와 일일 목표를 통한 동기부여. 5년 후 내 모습을 명확하게 상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상상력의 힘입니다. 5년 후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PPD가 된다. 종이에 적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그림 위에 PPD가 돼서 된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PT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PT로 내가 PPD가 돼서 여행 다니고 내가 향유하고
많은 그룹을 잇고 있는 그 PT를 만드는 거예요. PT를 만들 때 화면을 밝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강력한 인식이 됩니다. 달성의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은 분들에게 했어요. 왜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하지 설악산을 목표로 하냐? 설악산은 내가 올라가도 1708m인데 에베레스트는 8848m인데 반만 올라가도 4000m입니다. 달성의 목표를 높게 잡고 그리고 빠르게 가파른 경사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가파른 경사의 목표를 가졌을 때 숨이 가쁘지만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평지나 그냥 느슨한 경사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안 솟구치는 거죠. 세 번째, 일일 목표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0월까지 연간 목표가 있지만 항상 목표는 일일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모티베이션을 위한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혁신을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위대한 도전이 가능한 사업이 맨하테크입니다. 연봉 100억도 가능하죠. 여기에 도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일까요? 부모의 유산이 많아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작게는 500억에서 2, 3천억씩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보면 저는 저의 삶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행복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도전을 해서 이루어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결단 후 모든 우선순위를 맨하테크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 항상 우리 사업하면서 얘기들 하죠. 우리 정지만 대표님 처제 결혼식에 안 가고 미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 동기부여를 시킨 거거든요. 셀프 모티베이션. 좋은 습관을 키우고 나쁜 습관을 잘라내는 결단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잘하는 거, 강의를 잘한다면 그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리테일을 잘한다면 그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근데 나쁜 습관을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술 먹고 후원하는 버릇이 있어요. 거의 다 망하죠. 그런 습관을 잘라내는 결단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강력한 신념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념이란 것은 환경과 경험과 지식, 과거의 결과, 미래를 보는 비전에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대가들, 프로이트는 과거의 원인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하면 트라우마가 납니다. 근데 아들러는 목적 중심이에요. 트라우마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건 어려운 경험을 했건 부정적인 경험을 했건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할 때는 트라우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들러 심리학이 많은 곽강을 받고 이미 미국에서 100년 전부터 아들러 심리학을 많이 쫓아오고 갑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쫓아가서 나온 책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 아들러 심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강력한 신념 체계를 위해서 순간 변환 기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긍정의 창이 있을 때는 휙 하고 긍정의 창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긍정의 창이 떠오를 때 휙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휙만 해도 긍정의 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정의 창은 내가 떠오를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눈을 갖고 새 통으로 쏴버려서 그 부정의 창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25살에 세계적인 성공자가 돼서 무한능력이라는 책을 쓴 앤서니 라빈스가 NLP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순간 변환 기법. 그래서 내가 긍정의 창을 슉 하고 나타내고 부정의 창은 앤서니 라빈스가 얘기한 대로 새 총으로 깨버리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감정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 정복을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념은 실제로는 나의 감정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언어로 선택하고 에디슨이 얘기했듯이 항상 감사의 메시지. 에디슨이 9,999번 전구를 실패했지만 나는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9,999번의 방법을 알아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번째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이런 감정 정복을 위해서 동기부여의 긍정 에너지는 어디서 시작될까? 존재의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귀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 놓고 그걸 자각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기 모여 계신 118명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르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나에게 자기 확신과 암시를 주고 항상 리마인드를 시키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매 순간을 선택을 할 때 긍정으로 바꾸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와 긍정에서 셀프 모티베이션이 저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의 시작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남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기 성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귀한 존재라는 자각과 매 순간에 감사와 긍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에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의 성공은 85%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85%가 아니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95% 정도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만나고 파트너를 만나고 스폰서를 만나고 형제그룹을 그 누구를 만났는데 타인에 대한 존중이 습관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무학대서와 이성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두 분이 걸어가다가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무학대사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성계가 돼지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무학대사가 한 얘기.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돼지의 마음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의 마음과 눈에는 부처님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존중도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타인도 나와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그 귀한 존재를 만날 때 만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선택하고 선택할 때 대인이 되고 오해를 선택하면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트너가 한 30분 늦었어요. 이해를 선택하면 어떤 게 될까? 아, 어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잠을 많이 못 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책도 읽으면서 오셨어요 하고 귀하게 만날 때 내 마음도 좋고 그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나를 우습게 봐. 얘는 또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바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령 안 좋은 이유 때문에 늦더라도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주도적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긍정, 인정, 인내, 포용, 흡수, 존중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존중을 통해서 동기부여의 긍정적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모두 충족되는 사업이 맨하테크입니다. 맨하테크 욕구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안사 존자, 생리적 욕구, 건강의 자유, 생명의 키 갖고 있죠. 안전의 욕구, 재정의 자유 줍니다. 79 계시의 평생의 일, 사회적 욕구, 글로벌 확장을 통한 글로벌 친구가 생기고요. 존경의 욕구, 직급이 업되고 인격이 업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 가족, 친지, 친구, N5을 실제적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실천되는, 충족되는 사업이 바로 맨하테크라는 귀한 사업인 거죠. 최근에 프로모션이 중요합니다. 프로모션은 정의가 네트워크 마케팅 확장을 위한 사전 활동입니다. 프로는 프리, 먼저라는 프리모션에서 나옵니다. 프리는 뭡니까? 먼저란 뜻이에요. 이전, 모션, 움직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광고, 촉진, 홍보, PR이 있습니다. 뭐 나를 보여주고 입소문하는 광고가 있고 회사 프로모션, 그것도 프로모션이에요. 뭐 신제품, 새 프로모션, 4+1 프로모션. 그죠? 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룹 교육, 회사 교육, 외부 교육을 어떻게 멋지게 홍보하느냐. 그리고 스폰서 그룹, 제품, 회사, 사전 프로모션 이런 걸 갖다가 프로모션 하는 거죠. 내 스폰서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아주 호감 있는 프로모션. 그거 전부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슴을 뛰게 하는 RRTM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모션입니다. 목적은. RRTM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프로모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제품을 먹고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21세기 100년을 바꾸는 생명과학의 시작인데 우리는 준비된 빅리더를 영입하고 꿈과 목표를 가진 야망 있는 리더를 영입하는 겁니다. 준비가 70%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5 액션과 RRTMP를 보면요. 5 액션의 재책 미수어, 제품 회원과 책과 동영상, 미팅, SP, 고객 관리를 이렇게 보면요. 전부 RRTMP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제품 회용을 할 때 리테일이 일어나고 리테일을 통해서 제품의 기적과 같은 제품의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배우고 난 뒤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프로모션을 하고 프로모션을 했더니 나와 함께하는 리크루팅이 생기고 또 다시 리테일이 생기고 책과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교육과 이해를 됩니다. 트레이닝이 생기는데 내가 동기부여를 받죠. 막 뜨거워집니다. 프로모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리테일과 리크루팅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미팅과 STP와 고객 관리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할 때는 칭찬과 격려, 말씀드린 존중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다음은 GPDCA입니다. 원래 PDCA라는 것은 네밍이라는 사람이 관리 기법으로 과학적 관리 기법으로 PDCA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 품질 관리에서 PDCA가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사업이나 인간 성장을 위해서는 이 PDCA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G라고 붙였냐 그러면 모든 PDCA는 목표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가운데 목표가 있을 때 P, Plan, Do, C, A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GPDCA의 핵심 원리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행동과 행동의 결과인 피드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두 실행과 체크 확인이라는 시행착오를 통한 업무 개선
과정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사례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GPDCA, 거울이 중요합니다. PDCA에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거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PDCA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클린이 무슨 클린이에요? G클린입니다. 그죠? 우리 PDCA가 GPDCA예요. 거울 PDCA죠. 목표를 위해서 플랜, 계획하고 실행 및 실적 둘을 하고 체크, 평가 및 인식을 합니다. 내가 실행을 하고 실적에 대해서 난 결과인데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한 걸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액트를 두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개선이라는 뜻입니다. 개선의 액트, adjust라는 개념이에요.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피드백해서 다시 플랜을 세우고 do, check, act, adjust 개선을 하는 거죠. 또 이것을 계속 그 서클로 돌리는 것이 GPDCA다. 이 GPDCA가 모든 사업 영역에서 이제는 뭐 자영사업이라든가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 GPDCA를 활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나테크의 GPDCA를 한번 보면 고울은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플랜을 만듭니다. 다이어리에 쓰는데 이 중에서 일일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일 목표. 손정의 소프트뱅크도 모든 임직원들이 일일 목표를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do. 매일매일 행동하고 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자기를 키우는 동기부여를 통해 실천하는 것. 이것도 다이어리에서 나오죠. 체크는 뭐냐? 매일 평가하고 평가를 인식하는 것. 일일 목표와 성과. 액트, 어저스트입니다. 평가하고 이 점검한 근거로 개선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다이어리에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플랜으로 가는 겁니다. PDCA, RRTMP의 모든 요소, 심지어는 자기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잡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1월 달에 12,000 PB 실버 1일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럴 때 두 번째, 리테일은 30일이니까 1일 400 PB 이상을 하겠다라는 리테일 1일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은 1일 5명을 만난다는 리크루팅 목표를 세워요. 근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근데 오늘 나는 만날 때 3명에게는 150 PB로 전달해 보고 2명에게는 500 PB로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방식을 달리해서. 전달해 보면서 사업 비전과 미팅 초대를 하는데 이 5명 A, B, C, D, E 중에서 A, B, C는 150 PB를 하면서 마이 스토리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D는 500 PB를 했는데 D가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하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또 500 PB 되는 사람은 시간도 좀 있다 그래서 내 친구에서 마이 스토리하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거죠. 평가 및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리테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 리크루팅이 어떻게 일어나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갖다가 나의 개선책이 무엇인지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수한 방법을 찾고 다시 기록해서 또 플랜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수한 방법을 발전시키고 촉발시키는 거. 이게 바로 PDCA입니다. RRTMP나 나의 성장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PDCA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DCA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GPDCA는 사업은 무엇을 위해 goal, 목표 중심 사고라는 거예요. goal이 중요하다. 우리는 PDCA가 아니고 이제 goal
GPDCA다. 사업이나 개인 성장을 위해 항상 GPDCA 틀 안에서 과학적 관리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나는 GPDCA를 한다. 이게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1일 GPDCA를 한다. 무슨 얘기냐? 1일 목표를 세우고 1일 계획과 1일 행동, 1일 평가 및 인식, 1일 개선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목표에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일의 목표. 그리고 GPDCA는 항상 적는다. 그래서 또 다이어리. 지난주에 원영용 대표님이 해주신 다이어리가 아주 중요하죠. 적어야 되는 거예요. PDCA는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냥 적어놓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걸 적으면 굉장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1시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업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 좀 5분, 10분 정도 GPDCA를 적고 하는 거예요. GPDCA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면 DDDD는 뭐냐 그러면 나는 목표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만난다. 행동. D. 행동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도 효과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아무 개선책 없이 DDDD. 또는 목표는 가졌어요. 거울은 가졌는데 계획도 세웠어. 계획을 세우고 DDDD만 하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한다는 거죠.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개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브루타 교육을 한 1년 정도 배우면서도 거기서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두 분과의 대화지만 토론이지만 피드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PDCA하고 대등소이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행동을 하되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목표를 놓고 계획을 쓰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평가 및 인식을 하고 개선을 시키자. 어제보다 난 나를 만들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적을 때 굉장한 발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글로벌 BNB 2022년 목표 직급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해내는 그런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고요. 얼마나 글로벌 BNB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까? 이곳이 평생 함께 가는 삶의 터전으로 나를 성장시키면서 어울려서 함께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글로벌 BNB입니다. 긴 시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